2025년 10월 19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슈가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밑에 있는 이슈가 커져가지고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위험해졌는 이슈가 나와서 금요일 날 급락을 했는데 이걸 막은 게 뭐냐면 대형주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막아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수인데 이 지수에서 고점에서 팔고 싶은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이거는 카오스의 세계에서 붙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넥스트웨이에서 지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요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 그 자기 나라와 가까운 나라를 압박하고 있고, 푸틴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역전쟁 촉발 중국 간세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중국이 걱정 말라 하는데 시진핑은 자국 불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자국의 불황은 이미 있는 상태고 미국이 한다 한들 미국이 불황이 이제 오기 직전이거든요. 그게 이제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펙 오기 전에 일본을 갔다 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도 부정적인 내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킹 시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노킹 소위가 있고, 독재정권 반대가 있고, 이런 거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대중 관세 폭탄을 이틀 만에 톤다운했고, 중도우려 오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런 중국 관세가 이제 미국의 불황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CDS는 22, 20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고요. 금리는 지금 2.5 금리에서 미국 금리와 중간값인 미국 금리 거의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변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자동차 부품 대출업체 일단 파산해서 월가 신용 도미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던 거고 급락 나오고 난 다음에 잘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제 고점에서의 물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은행 위험 이게 이슈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축은행 창구도 동일하게 은행보다 5천만 원 더 나온다는 거 대출 나온다. 금리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신용대출은 0.8%, 그다음에 대출 연체율이 20%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50대 은행 대출 한계기업만 19,000곳. 그다음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도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경기는 미국 시장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나올 거고 이게 선별 지원이 돼야 돼요. 힘든 기업, 중소기업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는 신규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 싸움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창업 생태계랑 연결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이고요. 미국 경기 침체 여부, 이제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6개월 이후,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가 이제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역습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그 AI 때문에 조금 밀린 사람들도 그래도 일자리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데, 지금 정부의 셧다운에 따라서 대규모 실업이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예산이 확대 편성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 다가와서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7대 3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힘들 땐. 그다음에 제일 좋을 때는 주식 그 제일 저점일 때는 10대 0이 되는 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지금 하고 있다. 몇 년간 하고 있고 이걸 몇 년간 계속 관찰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개 주 경기 침체 침체 위험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90% 예측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이게 조금 늦게 와요. 조금 늦게 와요. 왜냐면 기존에 이 풀린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볼까요? 여기 있는 Q2를 이제 QE를 이제 종료하는 거예요. 그나마 금리도 높은 상태인데 왜 버틸 수 있었냐? 미국 금리 경제가 왜 풀렸냐? 양적 긴축을 해서 채권을 사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권의 부실이 터지면서 얘가 쿵쿵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이전이나 전에 양적 긴축을 준 이거를 곧 이제 종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본의 이제 제대로 된 경제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지금의 그냥 현금을 거래하는 일본의 현황으로 봤을 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화되고 미 재무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압박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폭 두고 이견이 있는 와중에서 양적 기축을 긴축하기 때문에 시장의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적이죠. 여기까지가 이번 주 위험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일어났던 이슈의 결과물이 어디로 튀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으로 마감해서 미국의 급락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미국 대형주들이 끌고 상승을 마감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깔려 있는 위험한 자산들, 그러니까 부실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위험을 이제 우리가 판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연말 이슈가 될 거고, 저도 그렇게 보고 7대 3의 비중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